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의 종목을 중심으로 오늘 또 시장의 분위기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또 도움 말씀 주실 분들입니다. 김상훈은 MHB 인베스트 이사,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 류용민 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일단 지수 코스닥이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숨고르기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개별 종목 장세 오늘 또 낙폭과대 이슈 있는 종목들 또 테마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과연 또 어떤 이슈가 부각된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랭킹쇼 종목 탑10 먼저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10위부터 열어보겠습니다. 10위는 광동제약입니다. 네, 전날 장마감 이후 건강기능식품업체 BL 헬스케어를 인수하겠다고 공시하면서 오늘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BL 팜텍으로부터 지분 58.7%, 인수대금 약 300억 원 규모의 주식 매매 계약을 올해 안으로 체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장에서도 폐렴 관련 테마가 강세를 보이는 것처럼 최근 제약바이오 수혜가 될 수 있는 이슈들도 빈번하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인수 추진 속 장중 두 자릿수 급등을 보이면서 광동제약이 10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이어서 9위 열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오늘장 폐렴과 관련한 테마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수젠텍이 9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호흡기 질환 중 하나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중국에서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데 수젠텍은 독감과 같이 감염성 질환을 진단하는 키트를 생산하고 있어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오후에도 두 자릿수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젠텍이 9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이어서 8위 열어보겠습니다. 네, 8위는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최근 해외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3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바 있죠. 이를 발판으로 삼아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이 기대되고 올해 4분기 실적 또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는 증권사 분석도 나왔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수급까지 유입되면서 장중 8%대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는데요. CNC 인터내셔널이 8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10위는 광동제약입니다. 이 건기식 업체 인수 소식에 오늘 급등한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주가 변동성이 그래도 좀 심한 상황입니다. 대응 관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은 뭐 오늘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어제 장 마감 후에 이제 BL 헬스케어라는 이 건기식 회사의 지분을 인수를 한다라는 MOU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오르나 싶었는데요. 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오르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테마로 오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으로 해서 아미카신 황산염이라는 이런 약품이 있는데 이 약품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관련주들 뭐 광동제약, 경남제약, 인트론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이 테마가 타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다시 말해서 이 폐렴 관련 테마로 엮이면서 지금 시세가 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주가가 오후 들어서 지금 밀리고 있는데 밀리는 이유는 뭐 딱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역시나 이 대주주 요건에 대한 부분들을 확정을 지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 테마 같은 경우는 대주주 요건하고 좀 무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내내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그렇고 테마가 거의 뭐 1시간 단위로 돌아가면서 나가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광동제약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에 맞춰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테마주들, 테마격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의 그 흐름만 좀 두드러집니다. 9위 수젠텍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중국에 이어서 세계 각지에 그리고 한국에서도 어린이 폐렴이 좀 확산되고 있다라는 뉴스와 함께 어제 오늘 폐렴 관련한 테마가 강한데 수젠텍도 탄력이 셉니다.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어느 정도의 힘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중국의 이 그 플라즈마 폐렴이 사실 발발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발발 초기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조금 움직였다가 좀 잠잠했다가 다시 또 이게 그게 주연국까지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다시 또 크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플라즈마 폐렴 같은 경우가 사실 국내에서도 3년에서 4년 만에 이제 한 번씩 발병하는 그런 질병으로서 일단 소아에게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서
어떤 치사율이라든지 이런 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위험성이 상당히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슈젠텍 같은 경우가 이번 코로나 시절에 상당히 큰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단 키트 생산 기업으로 지금 놀라운 실적을 보여줬었는데 2000년부터 2022년 영업이익이 각각 200억대, 300억대 뭐 이렇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 3기 누적 매출이 딱 5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영업 적자도 지금 189억 원을 기록 중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가 사실 2020년도에는 6만 5천 원대까지도 갔었던 것이 올해 6천 원을 깼던 적도 있었다.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 토막 났었던데 그 이후로 지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단기 테마주 성격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가를 정하시기보다는 어떤 주변 시세의 흐름에 맞춰서 좀 대응하시는 것을 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 기대는 되지만 그래도 단기 테마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수젠텍 진단해봤습니다. 이어서 8위의 CNC 인터내셔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2주 전쯤에 이 전환사채 발행 이슈가 있었었죠. 오늘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사실 화장품주들 그렇게 잘 나가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화장품주 내 CNC 인터내셔널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11월 21일이죠. 300억 가량의 무기명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냈습니다. 다들 이때는 약간 좀 의아했었습니다. 돈도 있고 차입을 해도 되는데 왜 이걸 발행했지라고 좀 이제 의문을 가졌었는데 내용을 좀 보니까 이 발행 대상자가 어센트 이쿼티 파트너스라고 이제 하는데 이 회사가 이 EP 같은 경우는 글로벌 파트너사인 미국 록펠러 캐피털 매니지먼트랑 그리고 중국 국제금융공사와 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글로벌리하게 이제 진출을 하기 위한 더욱더 그런 것을 공고히 하기 위한 어떤 포석으로 그런 투자를 받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시장에서 호재로 이제 인식을 하면서 주가도 좀 바닥을 잡고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국도 이제 ODM 글로벌 파트너사로서 CNC 인터내셔널을 선택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안정적인 매출 어떤 차를 확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4분기 실적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해서 주식수가 약 5.6% 희석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내년 실적 추정치가 이번 어떤 투자를 통해서 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 내년에 추정되는 순이익단의 변동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화장품 섹터들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살짝 좀 이제 톤 다운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주가는 여기서 크게 밀린다라기보다는 약간 속도는 좀 느리겠지만 조금씩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CNC 인터내셔널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7위와 6위 종목도 어떤 종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7위 열어보겠습니다. 7위는 코엘 패션이 랭크했습니다. 캘빈 클라인, 아디다스 등 해외 유명 의류 라이선스 생산으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올해 코스닥 패션 업종 안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 여파로 올해 대부분의 의류 기업들의 주가가 뒷걸음질한 것과 다르게 코엘 패션은 신규 브랜드 론칭과 이를 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기업 가치가 재평가받을 수 있었는데요. 동사는 오늘 12일 주주총회를 거쳐 28일 인적 분할이 확정될 예정인데 패션 사업 가치 제고,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7위는 코엘 패션이 이름 올렸습니다. 이어서 6위 보겠습니다. 6위는 한진이 이름 올렸습니다. 오랜 조정 끝에 최근 가파른 주가 상승이 나타나면서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에이왓 글로벌 코퍼레이션과 물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해외 직구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는 가운데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직구 물량을 미리 선점하고 물류 처리 능력도 월간 2배가량 확대했다고 합니다. 향후 신규 고객사 확보 등 신규 사업 기회 창출도 기대되고 있는 한진이 6위에 랭크했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7위부터 6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7위 코엘 패션 지금 장중 좀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오를 것 같더니 오늘 윗골을 달고 하락 전환하는 모습인데요. 12일에 주총을 거쳐서 12월 말에 이제 거래 정지에 들어가게 될 텐데 단기 급등 그리고 거래 정지를 앞두고 그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코엘 패션이 조금 밸류가 가치 대비 좀 높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인데요. 사실 코엘 패션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구간마다 상승하는 원인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던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저는 수급 개선을 들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11월 14일 날 MSCI에서 12월 한국 스몰캡 지수 편입 종목으로 신규로 코엘 패션을 신규로 편입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외국인이 지금 77만 주를 순매수하면서 주가 상승 구간도 가장 크게 나타난 구간이 지금 이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 부분이 전자, 운송, 그리고 패션으로 나뉘게 되는데 운송에는 이제 로젠 택배를 보유하고 있어서 최근 한진이라든지 CJ 대운통은 이런 택배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관련해서 같이 편성해서 좀 주가가 올랐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인적 분할도 추진 중인데 패션 부분을 분할해서 신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서 상당히 올해 사실 글로벌 브랜드를 또 이제 아시아 IP를 또 확보하는 과정에서 내년부터는 또 글로벌하게 이제 해외 성장이 좀 진출의 어떤 그런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패션 부분의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주가에 지금 녹아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가가 현재 주가에는 지금 모든 재료들이 다 녹아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3분기가 지금 누적으로 보면은 영업이익이 한 561억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이익이 309억이 나왔는데 물론 올해 마케팅 비용들이 많이 들어와서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수준의 이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지금 현재 시총인 1조 원이 넘는 1조 1,400억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차익 실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신규 주립은 최소한 11,000원대 이하, 그러니까 10,000원대 정도 수준에서 좀 진입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7위 코엘 패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6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입니다. 11월부터 정말 가파른 상승세 보이고 있죠. 5거래일째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한진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긴 합니다. 한진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뭐 지금 중국 직구 관련해서 상당히 좀 국내 택배사들의 수익성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도 그렇고 한진도 그렇고 어느 정도 밑에서 좀 단기 시세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CJ 대한통운의 PBR 밸류가 약 0.7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진 같은 경우 PBR 밸류 0.4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밑에서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워낙에 싸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워낙에 싼 종목인데 지금 중국 직구 관련해서 지금 국내 유통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큰 어떤 변화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뭐 같은 물건인데 쿠팡에서는 뭐 얼마에 구매할 수 있는데 거기서 직구로 구매하게 되면 거의 3분의 1 값에 주문을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싸게 주문을 할 수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쿠팡의 어떤 주문 횟수를 더 낮출 수 있고 중국 직구의 어떤 그런 구매 횟수를 높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라면은 일단은 지금 중국 직구 관련된 부분들은 일회성 어떤 테마로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CJ 대한통운과 한진 같은 종목들의 상승세는 워낙에 싼 종목이 그런 중요한 모멘텀을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어져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진 오늘 52주 신고가이긴 한데요. 뭐 테마격의 상승이 아니라 꾸준히 더 볼 수 있다. 수급 정말 탄탄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까지 분석 들어봤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조정 반응 가운데 현재 코스피 2,500선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어떤 종목들이 두드러진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HBM의 대장주로 꼽히는 SK하이닉스가 3%대 하락을 보이면서 관련주들도 낙폭이 깊습니다. 하지만 예스티는 75억 원 규모 HBM 장비 추가 수주를 공시하면서 홀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4거래일 만에 반등한 가운데 현재도 빨간불 지켜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업계 투심 회복이 최근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중 녹십자가 미국 시장 공략을 준비하는 혈액 제제에 대해 내년 1월에 허가받을 가능성이 높다란 증권가의 평가가 등장했는데요. 오늘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오면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면서 현재 5%의 오름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그룹 형제의 난이 3년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한국앤컴퍼니그룹의 장남 조현식 고문이 MBK 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한국앤컴퍼니의 지분을 공개 매수하기로 한 건데요. 지분 확보에 성공한다면 고문이자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맏형이 이젠 경영권을 획득하게 될 전망입니다. 경영권 분쟁이란 먹거리의 한국앤컴퍼니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속성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후장 지수가 더 빠지다 보니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도 지금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종목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들 살펴볼까요? 5위부터 3위까지 먼저 보고 오시죠. 네, 이어서 5위 열어보겠습니다. 구리 방산 관련주 풍산이 이름 올렸습니다. 오늘 긍정적인 내용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에 힘을 실고 있는데요. 내년 미국의 금리 인하 종료 기대감이 구리 가격의 하방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최근 무기 수요 증가 속 방산 모멘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5위는 풍산이 이름 올렸습니다. 이어서 4위 보겠습니다. 어제도 토큰과 관련한 종목이 순위에 이름을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한국거래소도 토큰증권 개설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혁신 금융서비스 시정을 신청한 바 있는데 토큰증권 시장 개화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관련주들이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또 증권이나 은행권 중심으로 체결한 토큰증권 발행과 관련한 업무 협약과 관련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상승에 힘을 내고 있는데요. 오늘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위는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이름 올렸습니다. 이어서 3위 열어보겠습니다. 3위는 네이버입니다. 내년 인공지능 경쟁력과 광고 경기 회복에 힘입어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최근 주가 반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도 커지면서 성장주들에 대한 투심도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서 2거래일째 상승불을 켜냈는데 3위는 네이버가 이름 올렸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5위는 풍산입니다. 이 상반기 전쟁과 방산 이슈 속에 상당히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죠. 이 조정을 고점 찍고 조정을 받은 후 최근 들어 다시 들썩이는 모습인데 풍산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최근 들어서 그 방산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그 해외 수주 확대되고 있고 기초 체력이 강화되고 있는 한국 방산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을 발표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주가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포탄이죠. 대구경탄 수출이 이제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요. 사실 제재 시 포탄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수요는 증가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보유 포탄으로 좀 대체하면서 이제 보급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에 들어가면서 비축 재고가 급감하고 있어서 공급이 사실 너무나도 지금 부족한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포탄 도입 결정이 좀 미뤄지면서 3분기까지는 아직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지만 4분기에는 이연됐던 수요가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상당히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구리 가격도 상당히 지금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달러 강세 등으로 해서 구리 가격도 좀 약세가 있었지만은 10월 기점으로 지금 최대 구리 강산에 대한 어떤 생산 중단 여파도 있었고 또 중국 경기 부양책 관련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구리 가격이 지금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향후에 아마 그 긴축 정책이 사실 점진적으로 축소되면서
어떤 상품 가격의 상승이 좀 동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한 국가별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구리 수요에 대한 꾸준한 증가 가능성도 풍산의 그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산업 소재로 들어가는 신동 부분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턴어라운드에 따라서 DDR5에 들어가는 기판 수요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어떤 수익성이 조금 나아질 것이도 개선된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타났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금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R 지금 6배, PBR 0.5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 2017년에 방산 산업이 이제 성장하면과 동시에 구리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났을 때가 PBR이 1.2배까지 오르는 거의 6만 원 수준까지 주가가 올랐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지금 시작 초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풍산은 아무래도 저평가에 대한 매력과 함께 오후장에도 탄력 꺾이지 않고 또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을 주셨습니다만 4위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오늘 장중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24% 급등해서 지금 2% 상승까지 많이 상승분을 반납을 했거든요. 여기가 STO 그리고 코인에 대한 복합 모멘텀이 있다 보니 가장 대장격으로 가장 또 강하게 올라섰던 종목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가 유효한가요? 김성윤 이사님. 네, 뭐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변동성 따먹기라고 하죠. 뭐 2, 3% 이렇게 뭐 매매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던 부분들을 감안하신다라면은 보유자분들의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TO 테마가 왜 강했을까라는 질문이 필요한데요. 물론 이제 증권 신고서도 제출을 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역시나 결국 또 돌고 돌아서 대주주 요건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오후장 들어서 중국이 지금 갑자기 더 밀려오고 있고요. 도대체 반등의 기미가 지금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섹터를 가리지 않고 지금 뭐 바이오도 밀리고 있고 반도체도 밀리고 있고요. 지금 뭐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도 밀리고 있고 지금 섹터를 가리지 않고 지금 테마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밀려버리는 상황인데 근데 수급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은 별로 매도가 나오는 것이 별로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대주주 요건을 맞추기 위한 어떤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게 뭐냐면은 대주주 요건과 상관없었던 그런 테마주의 어떤 섹터의 어떤 힘을 가지고서 STO 테마가 그 틈새성에서 부각이 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마침 또 그런 시기에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넘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추가적인 어떤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고점이 상당한 변동성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단기 고점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더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STO 관련된 부분들은 보면 내년부터는 한 번 더 좀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은 높지만 일단 지금은 올해 상당한 시세를 바닥에서 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부터는 좀 중립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 주가 과열된 만큼 또 오늘 특히나 변동성이 큰 만큼 이 보유자의 영역에서 판단해야 된다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3위 네이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성형 AI 관련해서 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네이버, 또 금리 인하 기대감에 또 성장주 부각 속에도 또 네이버 또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이버 주가 본격 반등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근데 일단 주가가 뭐 본격적으로 반등한다 아닌다를 떠나서 내년에는 좀 주가가 기대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네이버가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격적인 AI 시대가 도래했을 때 글로벌 빅테크에 맞서서 AI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하게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특히 그 B2B와 관련해서 AI 시장이 개화되는 과정에서 사실 기업들은 어떤 그 제품에 대한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개발을 위해서라도 생성형 AI 도움을 받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기술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기업 비밀이 또 노출되는 그런 관계가 또 이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의 어떤 거대 언어 모델의 도움을 받아서 자체 이제 프라이빗한 그런 모델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인데, 마침 또 삼성전자가 12월부터
자체 모델을 그동안 사용했었지만 네이버의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서 반도체 특화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기로 결정한 것도 본다 그러면 향후 B2B와 관련된 협업에서의 AI에 대한 네이버의 어떤 가치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본업인 광고 시장에서도 사실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좀 회복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의 실적에서 나타났지만 상당히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용의 효율적 집행이 그 주요한 요인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내년에는 이제 온기로 반영되면서 수익성 개선도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전반적으로 보면 AI 기업으로서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평가가 거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재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내년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추가적인 그런 보유 관점에서의 접근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이버 일단 보유자의 관점에서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오후장 들어서 코스닥이 1.8%까지 낙폭을 키우고 특히나 또 중심을 잡아줬던 반도체주들이 하락하다 보니 시청자분들도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의 시청자분들에 대한 의견도 좀 분위기도 살펴보고 갈까요? 화요일장 좀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일단 내가 시장 믿지 말라고 했지 뭐 사랑둥이님은 2시에 공포인가 지금 빠지는 시장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 안에서도 또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크신 것 같은데요. 파동님이 뉴스는 반도체 좋다고 하는데 주가는 패대기다. 뭐 반도체 그렇게 좋다더니 왜 이러냐. 반도체 박살난다. 반도체 챙길 건 챙겼냐. 너무나 이제 반도체 하락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김성우 이사님, 우리 사실 내년을 바라보는 업종 다 임무와 반도체 했는데 다 가지는 않고 오히려 빠지는 모습이 계속 나오다 보니 중심에 있는 HBM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주도 최근에 좀 주춤해졌잖아요. 지금 반도체 좋다더니 왜 이러는 걸까요? 네. 반도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일단 시장에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결국 유동성이라는 게 필요하죠.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전혀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단 1차적인 문제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일단 뭐 지금 미국 시장 엔비디아가 살짝 좀 소위 더블탑이라고 하죠. 쌍봉을 그리면서 밀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대장의 역할을 했었는데 조금 이제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가 중국에 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사실이 조금 더 심리가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엔비디아가 못 들어가는데 AMD라고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거겠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반도체 섹터의 어떤 상단을 좀 제약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안 그래도 지금 부족한 유동성 때문에 지금 약간 좀 반도체 장비주들의 밸류에 대한 논란도 조금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런 것들이 더해지게 되면서 여기에 또 대주주 여건에 대한 물량까지 또 쏟아지니까 이제는 일단은 팔고 보자라는 심리가 좀 작용을 하면서 어제 오늘 반도체 섹터가 좀 밀리고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잘 버티던 제약바이오 종목 일부 종목들까지도 같이 좀 밀리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뭐 섹터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유동성과 수급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 결국은 12월 어떤 연말까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어떤 답답한 흐름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문제가 아니다. 시장에 대한 이제 영향으로 특히나 말씀해주셨다시피 대주 양도소득세 요건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다 보니 좀 시장에 대한 변동성 연말까지 좀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했던 종목들도 지금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 2위와 1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는지 또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2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리노공업입니다.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하긴 했지만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해오면서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왔는데요. 비메모리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가 전망된다는 현대차증권의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제치고 코스닥 시총 10위에 올라서기도 했는데 리노공업이 2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마지막 1위도 열어보겠습니다. 1위 종목 역시 최근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였던 종목인데요. CJ 대한통운입니다.
중국발 온라인 직구 열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수혜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택배 물량 증가와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뿐더러 올해 택배 영업이익률은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최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1위는 CJ 대한통운이 이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종목 탑10 살펴봤습니다. 네, 2위 리노공업도 오늘 장주시 1% 급등이었는데 지금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다 했던 종목들도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크잖아요. 기회입니까? 아니면 확실히 좀 오른 데 따른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네, 뭐 일단은 계속 올해 11월 달 시장 보시게 되면은 좋은 재료를 가지고서 갭상승했던 종목도 다 밀리고 뭐 그거는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2차 전지도 좋은 재료가 나왔었던 에코프로비움도 갭상승했다가 다 밀려버리거나 아니면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왔었죠. 리노 같은 경우도 이제는 내년까지만 놓고 본다라면은 저는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이제 밑에서 올라왔다가 오늘같이 좀 급하게 한 번 더 슈팅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모두의 마음속에서 일단 팔고 보자라는 심리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주가 또 오후 들어서 한 번 더 크게 밀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번에 새로 좀 부임하신 경제부총리께서 어떻게 한 코멘트를 말씀하셨는데 세금 가지고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걸 가지고서 시장이 이제 10억에서 20억으로 올라가는 거는 기대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설하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또 매물을 부르는 그런 모습도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결국 이제 이런 불확실성,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빨리 좀 결정이 되어야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고 그리고 그 중심에서 퀄컴이라는 이 존재가 분명히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퀄컴을 가장 큰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리노공업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익 실현의 어떤 물량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조정의 흐름이 나온다라면 리노공업은 내년에 어떤 한 단계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조정의 흐름을 이용해서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수를 어떤 고려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 시 추가 매수 유효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리노공업 살펴봤고요. 오늘의 1위 CJ 대한통운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한진에 대해서도 살펴봤듯이 최근 중국 온라인 직구를 비롯해 해외 온라인 직구 수혜로 좀 주목받는 이 CJ 대한통운 현 시점 매력도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김영재 이사님? 네, 일단 최근에 택배 회사들의 중국향 어떤 그런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고 있는데 CJ 대한통운이 사실은 제일 그 중심에 서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지난 그 주가를 살펴보시면 사실 쿠팡가의 어떤 점유율 이런 싸움에서 좀 뒤처질 우려감으로 인해서 사실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은 지금 반대로 이제 쿠팡과 맞서는 어떤 그런 인터넷 기업들이 어떤 대한통운과의 어떤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이쪽으로 풀필먼트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한통운론에서는 어떤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반대로 좀 작용하고 있던 점이 좀 투자 포인트인 것 같고요. 또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최근에 인기 배우 마동석 그분을 좀 광고 모델로 해서 사실 공격적으로 좀 영업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의 물량을 거의 대부분 다 독점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상당히 지금 곽광을 받고 있는데 사실 택배가 이제 해외 직구가 중국은 사실 가격이 싸고 좋은 걸 알겠는데 사실 그 언제 받을지 모르고 기간이 언제 지금 정확하지 못한다는 점이 상당히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지금 해외 직구 물량 토탈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CJ 대한통운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알리익스프레스가 적극적으로 이제 마케팅하는 그런 구간으로까지 온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1분기에 한 350만 개 정도의 박스를 처리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3분기에는 900만 개까지 확대되었고 지금 광군제가 있었던 4분기에는 1000만 건 이상으로 지금 크게 확대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외 어떤 그런에 대한 성장성을 지금 확보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밸류에이션이 좀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구간으로 좀 진행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내부적으로도 본다면
택배가 수익률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가격 인상 요인도 있었지만 수익성이 좀 높은 소형 화물 비중을 조금 높이면서 어떤 매출에 대한 그런 구성을 바꿈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고 있는 구간으로 진입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올해까지 이제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10년 연속으로 지금 영업이익 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주가에 지금부터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오늘 윗꼬리보다는 추가 상승에 더 무게를 두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내년 실적 기준으로 한 PER이 한 10배에서 10배 반, 10.5배 수준인데요. 이것이 과거 대비 상당히 저평가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또한 어떤 기관의 어떤 매수세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펀더멘탈적으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는 테마적인 요건이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오늘 좀 윗꼬리를 달게 했지만 조금 더 추세적인 반등에 대한 힘을 긍정적으로 분석 주셨고요. 오늘 좀 CJ 대한통운 상승폭을 축소하긴 했습니다만 CJ 대한통운 올리브영에 대한 고성장 그리고 최근에 CJ E&M의 티빙 합병 성장 이슈도 있고요. 또 합병에 대한 가능성이 또 부각이 되면서 오늘도 6%대 강한 상승 CJ 대한통운보다 CJ의 급등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CJ 대한통운까지 살펴봤고요. 이 5위 풍산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김성훈,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호투자 오증시 1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